2024년 올해 놀라운 사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시대가 1년 더 빨리 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 외로 저출생 사태를 맞이하면서 계속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 숫자의 그 초고령 사회가 도달하는 시기는 더 빨라져서 올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중에 51.6%가 2022년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를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그 징조가 보이는데, 먼저 몇 년 전부터 이혼하는 소송보다 상속 분쟁이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실제로 비일비재하고요. 만약에 서울에 집 한 칸이 있다고 한다면 잘 모르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미국에 사는 조카들이 이미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고 변호사 선생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구가 혼자 살게 되면서 1인 가구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6년에서 10년 정도 혼자 보내셔야 하는데, 이때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가족 관계가 이전과 달라지면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삶을 맞이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는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되고 있죠. 또한 동시에 그레이 보터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투표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마치 MZ 세대처럼 2년에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것처럼은 아니어도 65세 이상에서도 한 5년, 10년 단위로 세대 차이가 생기면서 이분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지방자치대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이 사안을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올해부터 벌어질 생각입니다. 기업에서도요, 소비자들 중에 특히 베이비 부모들의 소비에 집중하게 되고, 이분들은 이전과 같이 교육 수준도 높고 연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상위 8에서 한 20%는 굉장히 풍족한데요. 예를 들어서 갖추어둔 자산 외에도 매달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무려 1,000만 원 정도 소비 여력이 생기는 그런 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보면은 시니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화랑일 것으로 보는데, 아직 전체로 보면 약 8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이 쓰는 소비에 기업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고령 선진국처럼 기업들조차도 시니어를 연구하는, 시니어에 특화된 것이 기업의 방향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할 전망입니다. 나아가서요, 조부모 경제라고 그랜드 페런츠 이코노미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의, 지금 현재 여성의 최빈 사망 나이가 90세인데요. 그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미 60대, 70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를 미국 조부모 경제라고 하는데,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자금의 선순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강의에서 시니어 트렌드 2024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의 네 가지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수의 어르신들은 소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어서 꼭 필요한 것들, 주로 먹는 것, 자는 것, 뭐 이러한 기본적인 필수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조부모의 경제라는 부분, 그리고 연금 부자들의 관심사, 이것들과 함께 누구나 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때 시니어들은 일정 부분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산을 어떻게 유산으로 남기고 이 세대 통합과 세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놀라운 이슈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초고령 사회 20%가 넘는 그 시기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올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생에 의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도 시니어들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목소리와 이분들의 수를 무시할 수 없고, 이미 지자체에서는 51.6%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하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여력이 있는 분들의 소비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산은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통합이 되는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가진 유산을 어떻게 사회 선순환하는데, 특별히 가족 또는 가족 이외에도 어떻게 유산을 상속할 것인가 등에 대한 웰다잉의 화두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미래가 닥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기후 위기처럼요. 이런 일들이 올해 2024년에 생길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언론은 여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미 알았던 것을 체감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든 비즈니스를 설계하든 어떤 정책을 입안하든 이러한 도도한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그 맵을 보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작업을 시니어 트렌드 2024에서 담았고요. 올해 4월부터는 2025에 대한 작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혹시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은 책을 구해 보시고, 혹시 보신 분들은 내용이 좋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